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8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 시작해 나가야 되는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의사항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공부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나 공부를 못하시는 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이나 이제 다른 시험 준비해 본 적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월입니다. 8월 계획 세우기가 너무 간단합니다. 자, 8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이라는 게 오겠군요. 자, 25년에 4월 초에 아마 1차 시험이 있을 거고요. 7월 초에 2차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요, 가장 처음에 뭘 하시냐 하시면은 영어 점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공부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뭐 1차만 5과목, 2차만 3과목입니다. 그러면은 뭐 최대 8과목 정도를 이제 핸들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쉽지 8과목을 뭐 저글링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먼저 끝내는 게 일단 뭐 기본적인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점수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면요, 영어 먼저 좀 바짝 해서 끝내는 거, 그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보면요, 뭐 이제 좀 아직 폼 좀 살아 계신 분 한 2주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들 보통 한 달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영어 손 놨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2-3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걸리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계획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는 뭐 폼 좀 좋으신 분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이라고 이때부터 이제 1차 공부를 한다 치면요, 우리 지금 시험 볼 때까지는요 약 7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차 시험은요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 6개월이 훨씬 덜 걸리시는 분도 있고 6개월 정말 그냥 야무지게 빡세게 해야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7개월 남았죠? 그럼 1개월 정도가 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2차 한 과목 정도 선행하시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너무 당연해서 앞에 얘기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서 내년에 1차를 붙고 내년에 2차까지 한 번에 붙는 동차는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극한의 예외적인 경우 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동차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1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2차는 뭐 한 과목 정도 선행하는 거, 요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한 과목 선행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 많이 선행합니다. 실무를 왜 선행해야 되느냐, 뭐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번 달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 실무가 이론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고요, 실무가 법규랑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무는 되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무 문제를 접하면은 내가 되게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도 실무에서 봤던 구체적인 케이스가 생각나서 이론 공부할 때 도움도 되고, 법규 공부할 때도 실무에서 배웠던 어떤 보상에 관한 이론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실무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무가 또 의외로 처음에 어느 정도 기본 수준 올려놓으면요 잘 안 내려가요, 실력이. 물론 이제 뭐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주 바짝 하면은 금방 또 다시 다 올라와요. 그래서 보통 실무를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실무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무난하게 이렇게 하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선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영어 점수 따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을 준비할 건데 2차를 선행해야 되는
되는데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1차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최악의 경우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1차가 6개월보다 좀 덜 걸리실 수도 있어요. 1차 공부량이 알고 보니 내가 공부를 잘해서 1차 공부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1차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2차도 함께 병행해 주세요. 병행 비율은요, 1차를 2 정도 하시고 2차를 1 정도로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3등분을 하시는 거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 그리고 저녁 먹고 집에 가기 전, 이렇게 3등분을 하시거나 개개인의 일정에 맞게 3등분을 하셔서요, 1차에 2를 주고 2차에 1을 줘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실무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실무를 들어 나가시면 무난한 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회계나 경제를 먼저 합니다. 자, 회계나 경제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얘네가 양이 많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끝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여담인데, 저 공부할 때는 1차 공부 순서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트렌드는 아니었어요. 저 공부할 때는 회계랑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랑 쉬운 거 하나랑 묶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이렇게 팀을 짜서 공부하는 게 저희 때는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냥 어려운 거 먼저 끝내버리자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공부 방법은 이제 그때 조금씩 변화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 경제 강의 듣고 문제 푸시고 그 문제 반복하고 이렇게 스타트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경 한번 꼼꼼히 보고 나시면요, 이제 민법도 들어보시고 감관법도 들어보시고 학원론도 들으시면서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경 민감학 이건 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시면은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포인트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요거는 듣고 이렇게 복습하세요, 뭐 이거는 그냥 쭉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뭐 이거 하고 나서 복습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를 수업 중에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강의 들으면 그냥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진도 빼느라 정신없습니다. 시간 아주 잘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이드 잡아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강의 듣기 시작하시면은 무난한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다 하고 목표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의지력 있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목표를 조금 정해드리면은 여러분들 1차를 되게 잘 끌고 나가셔야 돼요. 1차를 잘 하셔서 1차를 잘 해 나가서 빠르게 해서 2차를 최대한 한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2차 공부가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1차 공부는요,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막 양도 많고 단순 무식하게 외울 것도 많고 뭐 생각할 건 별로 없고 뭔가 공부 같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1차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조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1차를 잘 해나가야 내가 2차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고 1차를 타이트하게 집중력 있게 해주셔서 2차를 최대한 끌고 갈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요, 1차를 이렇게 병행을 할 때 1차가 너무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1차 시험 보기 그 전주까지 2차 GS 모의고사 보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2차를 좀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도록 1차도 한번 잘 해보겠다, 요거 목표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반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목표도 찍어드려 볼게요. 회경 있죠? 자, 회계는 일단은 1회독 하는데 1개월 요거 목표 잡으시고요. 경제 1회독도 1개월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조금 밀릴 겁니다. 밀릴 걸 감안해서 민법을 살짝 넉넉하게 1개월 잡아놓겠습니다. 감관을 한 0.5개월 정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1회독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간을 줄여나간다, 1회독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줄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실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드리면요, 제가 이제 선행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선행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되게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이왕 내가 공부를 할 거면은 선행할 때도 좀 제대로 열심히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슬렁슬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1차를 붙고 나서 2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강의를 다시 듣기도 뭐하고 강의를 안 듣기도 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대충 드러나가지고 안 듣기에는 너무 기초가 없어. 듣기에는 이미 한번 들은 건데 또 듣기 싫어.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선행이 말이 그냥 뭐 선행이지 사실은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빡세게 공부를 하냐면요.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최평가사님 스텝별 문제, 예제 말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 그 난이도 꽤 있거든요. 요거 12월까지 시간 내에 푼다. 시간 내에 들어온다. 요거 목표로 자꾸 한번 좀 빡세게 달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00점짜리 문제면은 내가 또 100분 내에 푼다. 요거 단기적으로 목표 잡고 달리시면요. 꽤 집중력 있게 압축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달성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평가사님 그럼 강의는 뭘 들어야 되나요? 사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생각보다 잘할 것 같아. 내가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잘 되면 차라리 1차에다가 2차 실무가 좀 많이 들어있는 선행 패키지가 좋아요. 근데 내가 공부 잘 못할 것 같아. 조금 자신 없어. 이런 경우는 너무 실무를 되게 많이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1차에다가 실무를 단과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일단 스텝 1 사보고 요거 듣고 나서 스텝 2 사보고 요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선행 패키지는 실무가 끝까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실무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생각보다 공부 못하면 이거 다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1차가 끝나고 들으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가 만약에 잘 될 줄 알고 선행 패키지 끊었는데 많이 못 들었다. 그럼 이제 돈이 좀 아까운 거죠. 반대로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쭉쭉 잘 돼서 스텝 1, 스텝 2 듣고 막 스텝 3 듣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선행 패키지 들을 걸 하고 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요런 좀 차이가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막상 잘할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내가 아직 안 해봤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 막 정말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뭐 욕심 한번 내볼래 하면은 뭐 위로 가시고 난 좀 자신 없어 하면 아래로 가시는 이런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8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단기적인 목표점을 잡고 달리는 게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랜드잇에 단기 합격하기 좋게 정말 커리큘럼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강사님들마다 이제 컬러도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시는 분 아니면 조금 업돼서 설명하시는 분 직관적으로 설명하시는 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시는 분 저희가 이렇게 강사님들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꼭 맛보기 강의 저희가 요거 이벤트로 2주치 강의를 다 열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들어보시고 좋은 강사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월 진입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